자, 12.3 계엄 1년 지났어요. 그랬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사실은 국무위원 경험이 많으신데 사실 그 순간에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계엄 선포를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일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도 있으실 거고 그 장면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참담했죠. 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국무정시장을 하다가 제가 사표를 쓰고 재발을 걸어 나왔거든요. 그리고 부총리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와 이제 정책 가지고는 서로 대립됐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작게는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한 거고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과 같은 정도 사태였더라면은 뭐라고 할까요? 목숨을 걸고 막아야죠. 막았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국무위원을 여러 차례 보고 국무회의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뭐 대통령마다 다 다르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더라면은 표현이 좀 격할지 모르겠는데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윤석열이 무도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 입장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거는 불법 계엄이고 저는 그날 계엄이 선포되고 도청 봉쇄하라고 하는 지시를 중앙정부 지시를 거절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간부회의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나와서 언론에게도 그때는 국회가 해제하기 전입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건 명백한 불법 구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국무위원들이 단호하게 역사 앞에서 자기 역할을 했었어야죠. 예, 그러네요. 그때 참담한 당시에 못 참담한 말렸었더라고 나중에라도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겸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막았거나 안 그러면 바로 나와서 이건 아니다 하고 사퇴해야죠. 사퇴하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한 예. 명도 없었고 오히려 네. 반대로 네.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분들은 나 반대했다. 네. 근데 나중에 우리 영상으로 보니까 무슨 반대를 해요. 거기서 종이 들고 읽고 뭐 다 뭐 그러게요. 이렇게 숫자 세고 뭐 그래놓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영장 기각된 다음에 나왔길래 그렇지. 예, 그 판사가 왔으면 100%좀 구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계엄 해제됐어요. 그러면 장관 중에 몇 사람 나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고 내 대통령한테 면전에서 난 반대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가 장관 사퇴한다. 네. 한 명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무서워서 그랬던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런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관료 출신들은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수습을 하고 그만둬 이제 책임 있는 모습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네. 그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장 때 세월호 사건이 왔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책임지고 그만둬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총리님 이거는 총리 사퇴를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같은 경우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막거나 뭐 옛날 일제강점기 같으면 정말 자진할 정도 일일 수도 있는 정도 뭐 지금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도저히 그때 대통령이 워낙 무도해가지고 하면 직후에라도 그렇죠. 직을 던지고 나는 거기서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 계엄이고 이건 내란이다 하고서는 밝혀야지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좀 쉬운 걸로 제가 이게 뭐 정치인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코멘트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질문 하시려고? 쉬운 거. 쉬운 거? 네. 저 이렇게 예리한 질문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의견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전담 재판 가지고 막 네. 뭐 여야가 공방벌이고 네. 여권 안에도 좀 복잡한 것 같고요. 대략 이재명 대통령은 뭐 2심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법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했는데도 조금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1심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상하게 뭐 무죄나 공소기각 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항소를 해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 법을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하라 이렇게 하면 2심 재판부가 네. 이거는 뭐 잘 모르겠다.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재판 중단하고 석방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이게 이제 국민 다수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뭐 직위원 부장이 하도 얼토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사님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가치는 내란의 완전 청산과 종식입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종식시키는 길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이게 1심부터 할 거냐, 2심부터 할 거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아까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2심을 얘기했던 것은 다시 또 1심부터 하면 또 너무나 그렇습니다. 너무 시간이 기다리니까.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빠른 종식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약간 현실정도 감안을 해서 뭐 2심부터 하는 것도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여튼 최고의 가치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빠른 시간에. 내란과 불법 이 내란의 종식과 단죄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뭐 새로운 대한민국 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네. 신속한 게 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네. 그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KSY라는 여론조사 네. 보도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정기조사를 8, 9일 어제 그제 이렇게 그 10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하다가 49.4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가 39.5가 나왔습니다. 10% 포인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10% 포인트이지만 네. 생각보다는 차이가 저희는 적게 나는구나. 이게 좀 월등할. 적다. 근데 이게 애매한 숫자인 게 49.4는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좀 낮고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고 있는 네, 지점들이 네. 저희는 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방향에 대한 동의,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돼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말라라는 좀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여론들을 좀 읽어내는 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요? 내란 재판부 설치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종식 이게 필요한 거고 네. 이 의제가 이야기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건 현재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불만들이 반영돼 그렇죠. 있다는 네, 게 사실 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실제로 뭐 이게 법조화돼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현재 사법부가 이런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이게 받아들여서 태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사법부 합니다. 스스로 좀 움직여야 좋을 저는 텐데. 네. 이거 이제 이 얘기 이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해야 되는데요. 저는 1심 선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선고를 보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하자. 네. 그 당시에 이제 형량이 그때 가서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느 부분을 유죄, 무죄 판단했는지 이런 걸 보고, 뭐 이런 정도라면 뭐 다른 판사님들한테 2심, 3심 맡겨도 뭐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의심을 내려놔야 네. 굳이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 없다 이런 공감대가 생기지 네. 않을까. 어쨌든 한번 좀 천천히 좀 가자. 신중하게 가자. 위헌 논란도 저는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가는 게 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 종식을 더 빨리 하는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 분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신속하게 단죄를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참 정말 곤란한 얘기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김건희 특검팀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한테서 자, 민주당 의원한테도 돈을 줬다. 라고 진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어제였나요? 어제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느리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냐, 그럼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라고 얘기가 어제까지 한참 나오다가 어제 저녁부터 실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통일교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받고 시계,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인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목이 됐어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지금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끼칠 영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장관을 잘 압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그럴 뿐이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그분이 걸어온 길이나 또 가졌던 소신이나 또 변치 않았던 그런 의리나 이런 걸 봐서 저는 뭐 그러지 않으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남은 건 진술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그 팩트 확인도 안 된 거고 또 본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어디 해외 출장 중이신가 봐요. 네. 얘기를 하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전장관이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온다면 뭐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명명백백하게 네. 여든 야든 관계없이 예, 예. 수사해야 밝혀야죠. 된다. 예. 네. 그렇게 같은 네. 뜻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일교가 천원궁인가요? 그 경기도에 예, 예, 가평에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거기 가보시거나 그러죠? 없습니다. 아,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막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야, 설마 이걸 물으실지 뭐. 아니 저도 그 앞에는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들어가진 않으셨군요. 네. 근데 이게 이 정치하면서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시에 다른 일이 없었을 경우에 네. 통일교에서 뭔가 협조 요청이 있거나 통일교에서 접촉이 왔다. 네. 가야죠. 만나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통일교 자체에 대한 종교적인 뭐 네, 호불호나 이 평가의 문제와 별개로 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권자 집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이게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최근에 통일교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 버리니까 언제 접촉했던 걸 이게 진술을 해버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렇죠. 전재수 장관이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절대 그럴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친분 있는 분들만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타격을 이미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이게 공포스러운 일인지 맞습니다. 겪어온 사람들 사실 알 건데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팩트를 전면적으로 빨리 좀 어쨌든 네. 간에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물 들어갔다고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걸 가지고 또 칼춤을 출 건데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냉정하게 네.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사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에서 모실 때 얘기를 하면서 네. 정치를 하면서 그 겪었던 억울함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뭐 짧은 정치 여정이만 있었고 또 지사 돼서 보니까 전임 지사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로 이렇게 고통을 겪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는데 지금 우리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온 걸로써 상당한 평판에 훼손이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죠. 어디 행사 가면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막 줄 섰어요. 어떻게 안 찍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사진 찍힌 거 보고 뭐 이러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속으로 그런 사진 내가 모르는 사람 찍을 적엔 제가 무슨 사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인해서 이 사진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찍힌 거다 이렇게라도 할까 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였으니까 전재상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두 분은 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인사를 하고 현금 4천만 원을 받고 시계 2개를 받고 이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다라는 것까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두 분이 친하신 전재수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공격을 했을 거고 국민들도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마냥 그러니까 어떻게 감쌀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송한용 기자님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장관님 보세요? 말씀대로 이건 전재수 장관이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면 양쪽 얘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처럼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이거 어느 쪽이 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정치 쪽은 배달 사고가 좀 많아요. 배달 사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누구한테 이제 심부름 시킨 사람한테 들어놓고 마치 자기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것처럼 기록에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야 총재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알리바이도 좀 해봐야 되고 특히 이런 건 또 언론에서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특검에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재수 장관께서 들어오시면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아주 설명. 자세하게 경위를 설명하시면 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혹시 배달사고였다면 누군가 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일 수도 있다. 네. 이 말씀까지만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제발 내일 입국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뭐 공항이든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기자들이 다 달라붙겠죠. 그 입장이 나올 때까지 판단들을 좀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하다고 아주 사적으로 친하고 이렇다기보다 보다 이게 그 제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친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나 예, 그리고 예. 깊은가 그걸 안다는 거기 신뢰한다.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중잣대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갖고 있는 신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 이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이 이거를 편파 수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8월에 해당 진술을 들었는데 뭐 특검에서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수사할 일이 아니야라고 판단했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경찰이 이첩을 경찰이 이제 다른 기관에 이첩을 해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것은 사실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제2특검, 제2종합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특검이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제2특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도 공격을 좀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독님?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방어할 수 있는 리빙 러브의 방한 제품들을 합리적 가격에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목까지 완벽하게 철벽 방어해주는 바라클라바 모자부터 기모 안감에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 작업복, 상하이, 세트 등 방한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른 특검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 지금 이게 수사의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하자면 시간적, 인적 제약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닌 것들을 일단 제껴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여우고 야하고 상관없이 까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면 더더군다나 까야 되는 거고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특검에 대한 말씀하셨던 신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어서 그게 가장 좀 저는 오히려 안타깝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특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큰 그 부분은 손실일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부분은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팀에서도 이거는 입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하고 특검보들이 이거는 우리 특검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이제 했다는 건데 견해가 서로 달랐다. 내부에 이제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 뭘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부분에서 좀 뭐가 어그러지면서 뒤늦게 네, 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어쨌든 최종 결론은 앞으로 좀 며칠 좀 기다려 보고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특검에서 처리를 잘한 건 아닙니다. 네. 잘못한 겁니다.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두 가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그 국수본에다가 통지를 늦게 한 것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네. 아마도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 내냐 왜냐 가지고 이런 약간의 토론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늦게 이렇게 국수본에 간 거는 그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차 특검이나 종합 특검은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왜냐하면은 1월 말에 이제 2개 특검이 종료가 되고 하나는 이미 끝났죠. 근데 지금 계엄을 왜 윤석열이 발동인조차 밝혀진 것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특검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네. 그 필요성과 또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는 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2.5% 그래요? 오히려 나왔고 케이스와 있는. 네, 정말 필요한 조사를 적절할 때 하죠. 예. 필요하지 않다가 36.7%.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란 그 전남 재판부보다 이게 조금 더 지지가 높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크게 보는 데 있어서는 되게 이게 아주 직관적이고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뭐 굳이 이걸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소수 의견인데요. 네. 이거 2차 종합특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항상 뭐가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진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특검이라는 게 이제 효용성이 뭐냐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동안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권하고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특별 검찰이 특검인데
이게 잘못하면 특검 상시화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러고 보면 검찰도 저거 없애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절충안으로 이것도 윤석열 내란 우스머리 1심 선고 보고 형량을 보고 네. 또 그 당시 어느 부분을 재판부에서 정확히 판단하는지를 보고 결정해도 저는 좀 늦지 않다. 그래서 네. 굳이 이걸 연내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뭐 꼭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지 네. 약간 좀 신중한 쪽 입장. 이렇게 어떤 정책이든 간에 조금 이제 논의를 거치고 결과를 또 보고 차근차근 좀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